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문제풀이 강의죠. 원래 실강의로 진행을 했는데 추석 연휴여가지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녹화해서 올려드린 강의는 30분 단위로 좀 찍어서 잘라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시간이 넘으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씩 찍을 거고요. 일단 이번 영상은 임대차죠. 자, 임대차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임대차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임대차라는 것은 물건을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임대차거든요.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낙선계약이죠.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하게 해주기로 하는 약정만으로 성립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지 않아서 무상이면 더 이상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이기 때문인 거죠. 자, 정리할 것은 이 정도입니다. 자,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임차인은 비용을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필요비는 임차인을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할 때,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게 되고요. 유익비의 경우에는 전혀 마찬가지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요. 회복자, 임대인은 증가액이나 지출금액 중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이러한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게 되고요.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부터 6월 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건 시험에 참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필요비 유익비는 그 물건을 수리하고 그 물건을 개량한 것이니까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이제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뭔가 살면서 부속을 시켰어요.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이때는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 건데 사란 의미에서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게 된다는 것 주의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부속시킨 물건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이때는 임차인은 뭘 청구하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임대차죠. 자, 토지 임차인은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토지 임대차의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면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하면 이제 임차인은 내 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지상권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자,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요. 자,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죠.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잖아요.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는 이유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굳이 갱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세 가지를 3대장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세 가지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하면 되는데,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하죠? 자, 그럼 이런 겁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임차인이. 또는 한 번 더 임대했다 전대를 했는데 요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지 않았냐면 동의를 안 받았어요. 첫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오죠. 자, 유효다라는 말은 을은 병에 대해서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줄 책임, 의무를 진다는 얘기고요. 또 유효라는 말은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을은 병에게 담보 책임이라도 부담해야 된다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거죠. 다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아직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에 문제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죠. 자, 레벨 1입니다. 1번 문제죠.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죠. 1번,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맞네요. 그죠? 2번, 지상권은 양도, 임대, 담보 제공이 자유로우나, 그죠?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3번, 임차인의 지위는 지상권자의 지위에 비하여 약하다. 기본적으로 맞는 지문이에요. 4번, 자, 임대차가 성립되려면 유상해야 되죠. 따라서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의 지급은 그 요소이지만 맞죠. 이에 반해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이죠. 따라서 지상권에 있어서는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에 투하자본 회수 방법으로 부속물 수급권과 매수 청구권을 가져나 임차인에게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여러 가지 틀렸는데 일단 임차인에게도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또 지상권자에게는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되는 거니까 5번은 X가 되네요. 2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거죠. 1번. 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 과실이죠.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관 의무의 기한, 위반의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한 가지 판례를 기억한다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소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2번,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지문이죠. 이게 임대차의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된 특징이기도 한데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3번, 임차권은 등기되어 있어요. 자,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만 가질 뿐이냐면 대항력만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것들은 변하는 게 없어요. 따라서 등기되어 있더라도 양도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이 답이네요.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을 가질 뿐입니다. 등기했다 그래도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5번. 자, 요게 2번과 연결되죠. 자, 임대인은 임차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으면 고쳐줘야 됩니다. 임대인이. 자, 근데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하지 못하냐면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맞고요.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네요. 3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거죠. 1번.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예요. 자, 이러한 토지 임대차가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상 건물에 관해서 보존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 여력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의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고요. 답은 2번이죠. 다시 말하면 거절은 못하고 임차인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거든요. 따라서 3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에게는 면제나 계약 해지권이 주어진다. 면제라는 말은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보존 행위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맞는 지문은 아니네요. 4번,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 멸실된 범위에서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러한 일부 멸실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지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잔존 부분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4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임차인은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해요.
이기죠. 따라서 5번. 민법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년분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X입니다. 2년이 아니라 몇 기죠? 2기. 만약에 월세면 2달치가 되는 거고요. 연세면 2년치가 되는 거니까 꼭 2년이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고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을 찾네요. 자, 일단 1번인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1번과 같은 조문을 두고 있거든요.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자, 토지 임대차는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상 건물에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2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반복적이네요. 자,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뭐 하지 못하죠? 거절하지 못하니까 3번도 맞죠.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X죠. 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했죠. 자, 이렇게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네요. 5번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기출문제인데 제가 물론 이 기출문제 영상에다가 이것도 올려놨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인데 기출문제 답만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자, 건물 소유로 한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죠. 자, 등기라면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고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상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이 되는 거죠. 1번은 X죠. 왜냐하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고요. 그 다음에 2번도 X입니다. 부속물 매수는 언제 청구하냐면 임대차가 종료될 때 청구하거든요. 따라서 종료 전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인데 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려면 일단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4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됐어요. 그러면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므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임대는 그렇지 않다. X가 되네요. 옳은 것은 3번이죠. 자, 6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자, 1번은 너무나 당연하죠. 자, 차임지급 불이행으로 해지당했어요. 쫓겨난 거죠. 이때는 뭐 지상물이든 부속물이든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가 되고 1번이 답이죠. 그죠? 답이 몇 번이죠? 1번. 그죠? 그 다음에 2번, 일부가 멸실됐으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3번,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인데 자, 원칙적으로 양도 전대가 뭐가 돼 있어요? 금지가 되고 있거든요. 원래 못하는 거예요. 원래 못하는 것이니까 뭐 어차피 금지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이라도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타인 소유물에 관한 임대차도 유효하기 때문에 타인의 건물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을 막기 위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여야 하는 때는이죠.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전세권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돼요. 법정갱신을 못하게 막으려면 만료전 6월부터 1월이에요. 세 가지는.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만료전 6월부터 1월이 아니에요. 뭐냐면 2번이죠.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색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전세권,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대인이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만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나가라는 등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법정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X예요. 왜냐하면 낙성계약이니까 사용 수익하게 해주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죠.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처럼 타인 소유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죠. 3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새로운 소유자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요. 4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를 했어요. 자, 등기를 하면 뭘 갖습니까? 대항력을 갖잖아요. 대항력은 뭐의 성질이죠? 물권으로서 성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등기한다 그래서 물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물권으로서 성질인 대항력을 갖게 되므로 4번도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거 조심하시는데. 자, 등기라면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에게 등기 협력 의무가 당장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만약에 협력 안 하겠다라고 약정한다면 협력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를 비교해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보세요.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됐어요. 부합됐죠? 그러면 부합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유익비 상한 청구권으로 합니다. 유익비 상한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합되지 않았죠?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정확히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속한 경우에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 그러한 제한이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유익비의 경우에는 그냥 동의 매수 안 해도 종료 시에 뭐 하는 거죠? 청구하는 거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경우에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맞죠? 왜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 포기될 수 있다. 맞죠? 왜요? 유익비 필요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배제할 수가 있죠. 4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으나 X죠.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오히려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지만 부속물 매수청은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자, 이 문제가 좀 길긴 한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이 문제 중요한 문제니까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거죠. 자,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죠. 따라서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니까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뭐 게르만법적 요소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11번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의 양도죠.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죠. 답은 뭐죠? 1번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다만 양수인 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14번까지 했네요. 12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에 지출한 수리비를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죠. 자, 수리비는 필요비죠.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임차인이 갖는 권리는 뭐겠습니까? 유치권을 받겠죠. 따라서 이거는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고요. 따라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죠.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해요. 그러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니까 차임은 지급해야 되므로 임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인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합니다. 다만 차임은 지급해야 되고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둘 중에 하나 되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거나 아니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고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네요. 2번. 재판을 통해서 하든 재판을 통하지 않든 상관이 없고요. 3번.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니까 행사는 즉시 쌍방 간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게 되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그러면 자신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을 테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 없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이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설명드렸죠. 자, 레벨 5 완전 문제네요. 보증금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일단 보증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깔지 말지는 임대인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냐면 거절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1번 보증금은 차임의 불지급, 임차물의 멸실 해소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까지 맞는데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2번 보증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지만 임대차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요. 3번, 4번, 5번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레벨 2로 갑니다. 레벨 2는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몇 문제죠? 시간이 좀 거의 30분이 됐는데 아유, 많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레벨 2부터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